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 바로 고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족 내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앞둔 여성들 중 상당수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결혼 후에도 이 문제로 고민하다 못해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결국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부 갈등은 끊이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부 갈등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제 사례까지 통해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 충돌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머니로서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가정을 지킨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이제 그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배우자로서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리고 싶어 하죠. 문제는 여기서 충돌이 생깁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더 잘 안다는 마음으로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간섭하고, 며느리는 우리 부부만의 공간인데 왜 간섭하느냐며 반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공격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며느리가 시댁 어른을 모시는 것이 당연시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며느리 세대는 개인의 삶, 부부 중심의 생활을 중시합니다. 시어머니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요즘 며느리는 다르냐는 의문을 갖고, 며느리는 왜 나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고 느끼죠. 세 번째,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낯선 사람입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전혀 다른 두 여성이 갑자기 가족이 되며 생기는 어색함, 이질감,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소통이 부족하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결국 갈등이 됩니다. 네 번째, 남편의 중재 실패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부 갈등은 사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들은 알아서 잘해라, 그냥 참아라는 식으로 회피하거나 심지어 한쪽 편만 드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런 태도는 고부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관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족이긴 하지만 친밀한 친구도 친자식도 아닙니다. 어쩌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대하려 하지 말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 하지 마세요. 그 기대 자체가 실망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살아온 시대와 배경을 이해해야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현실과 시대 변화에 적응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전업주부가 아니라 워킹맘이라면 시어머니는 왜 살림을 이 모양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바쁜데도 고생 많다고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갈등은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소통 방식의 전환입니다. 갈등이 있는 고부관계의 특징은 직설적 언어와 일방적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어디가 그렇게 바빠서 집에 안 오냐? 라고 말하면 며느리는 일하는 게 잘못이냐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죠. 이럴 때는 오랜만에 보고 싶었는데 얼굴 볼 수 있을까?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한번 같이 식사하면 좋겠어. 처럼 표현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대화로 전환됩니다. 네 번째, 남편의 중재 능력 향상입니다. 남편은 절대로 중립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가족 중 누구보다 아내와 자식을 먼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어머니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한다면 남편은 엄마, 아내가 요즘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적절한 방어막이 되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 독립과 공간의 분리입니다. 고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 공간과 생활비를 공유하면서 생깁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경우 사소한 생활 방식 차이가 큰 갈등으로 비화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함께 살지 않는 것, 생활비를 일정 부분 나누는 것이 고부 갈등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번째, 정기적인 소통과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생일이나 명절 때만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부담 없는 점심이나 커피 한 잔이라도 자주 얼굴을 보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그 만남은 반드시 중간자인 남편이나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여야 하며 절대 둘이서만 만남을 지속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번째, 희생보다 배려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나는 며느리를 위해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그 희생이 강요되거나 기대된 것이었다면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만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며느리도 억지로 예의를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스트레스가 폭발합니다. 중요한 건 억지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인 배려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고부관계를 조금씩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워킹맘인 어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를 시어머니 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때는 마리아를 외치며 산후보양식, 아기관리 등을 며느리 뜻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씨는 그 스트레스로 산후 우울증까지 겪었고 결국 아이돌 무렵에는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이때 남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힘들어해요. 아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 일은 우리가 결정하고 책임질게요. 그 후 시어머니는 한 발 물러났고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 생신 때 정성껏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하며 작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 고부관계는 놀라울 만큼 개선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남편의 중재와 감정의 교환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한마디의 말이 서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고부 갈등은 어느 한쪽이 더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의 거리, 일정한 선,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만 있어도 그 갈등은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단 한 사람뿐인 아들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남편을 낳고 키워준 부모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서로가 기억한다면 지금의 갈등은 미래의 이해로, 지금의 오해는 나중의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시어머니, 며느리, 남편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작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고부 갈등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아닙니다. 지혜롭고 따뜻하게 풀어갈 수 있는 가족이기에 가능한 관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